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뜨거운 주제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특히 AI 기술에 쏟아지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 열풍인데요. 그 실체하고 또 잠재적 위험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요, 올해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돈만 해도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 거의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게다가 2028년 말까지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건설에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이상이 투입될 거라는 뭐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예요. 저희는 오늘 그 AI 투자 열풍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현재 이런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심지어 AI 기술 자체가 성공하더라도 왜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이런 좀 날카로운 질문에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가장 낙관적인 미래부터 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시나리오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겁니다. 과연 이 투자가 모두에게 대박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쪽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지적 작업에서 인간 수준, 아니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다는 이른바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이게 몇 년 안에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하나로 전 세계 자본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대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기대 뒤에는 그만큼 큰 실패의 가능성도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연간 4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또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AI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죠. 네, 맞아요. 기업 가치만 합쳐도 벌써 엄청나고요. 네, 이들 기업 가치를 합치면 벌써 5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2028년까지 3조 달러 이상이 들어갈 거라는 그 데이터 센터 건설까지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거의 광풍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어떤 기술 투자 붐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연상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자금이 몰리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그 핵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범용 인공지능, 즉 AGI에 대한 기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AI 모델을 가장 먼저 개발하는 기업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렇죠. 승자 독식 구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기술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너도 나도 일단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천천히 신중하게 투자하느니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 AGI라는 기술의 그 잠재력 하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전부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들뿐만이 아니에요. 아, 다른 분야까지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 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전력 회사까지 이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오라클 사례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AI 관련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야심찬 전망을 딱 내놓자마자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CEO인 레리 앨리슨이 잠시나마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AGI라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꿈에 가까운 것이 현실의 투자 결정을 이렇게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정말로 AGI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그 덕분에 연간 20%씩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와,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최상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아니, 기술은 성공했는데 왜 투자자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19세기 말에 그 전기의 시대를 연 기술 경쟁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 아, 에디슨이랑 테슬라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토머스 에디슨이 밀었던 직류, DC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가 주장했던 교류, AC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잖아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더 효율적이었던 교류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공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교류 쓰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에 직류 기술에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관련 설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망했거나 뭐 그랬겠죠. 네, 결국 도태되거나 헐값에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전기의 성공이 직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성공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현재 AI 분야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가장 크고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뭐 오픈 AI나 구글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석을 보면 AI를 실제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특정 작업에는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소위 작은 언어 모델 SLM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큰 거 말고 작은 걸로요? 네, 만약 이런 흐름이 대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기술 발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접근 방식이나 기술 표준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따라서 AI 기술 자체는 눈부시게 성공하더라도 만약 지금 각광받는 이 거대 모델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AI 기술이나 혹은 예상치 못한 기업이 주류로 떠오른다면 현재 진행 중인 막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결국 기술의 성공이 반드시 지금의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술 성공이라는 장밋빛 시나리오 속에도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니 놀랐네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거나 모델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또 AI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업들이 생각보다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AI 기술의 확산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고 좀 험난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AI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수익 전망치는 크게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선뜻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금줄이 마를 수 있죠. 네, 새로운 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고 또 이미 투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 압박은 커질 거고요.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일부 스타트업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AI 겨울, AI7이라고 하죠. 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AI 겨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침체기가 온다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의 상당 부분이 말 그대로 가치를 잃고 좀 쓸모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 거품 사례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영국에서 철도 투자 광풍이 불었다가 꺼졌을 때는 그래도 실제로 사용 관용한 철로나 터널, 다리 같은 실물 자산이 남았거든요. 그중 상당수는 심지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 광섬유 네트워크는 결국 현재 인터넷 인프라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그렇죠. 그때 깔아놓은 거 덕분에 지금 인터넷 쓰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AI 붐이 남길 유산은 이런 과거 사례들보다 훨씬 더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나 새로 지은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재 AI 관련 설비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라든가 AI 연산에 특화된 그 고가의 반도체 칩 같은 것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구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정말 순식간이겠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수백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장비들이 순식간에 그냥 고철 더미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가치가 정말 빠르게 증발해버릴 수 있는 거죠. 와,
막대한 투자가 고철더미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한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이런 충격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요. 금융 시스템 자체는 이 정도 충격을 흡수할 여력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과거 1860년대 영국 철도버블 붕괴 때는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AI 투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의 상당 부분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체 이익, 그러니까 내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기업들은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요. 네, 돈 잘 벌죠. 물론 최근에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여기처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매우 높은 기존 사업을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도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AI 스타트업이나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금의 주요 출처를 보면요. 일반 예금자들의 돈이 몰리는 은행보다는 주로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 아니면 자금력이 풍부한 벤처캐피탈, 혹은 국부펀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투자 주체들은 일반 은행 예금자들보다는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고요. 아, 그러니까 돈을 잃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투자했다. 이런 느낌인가요?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 능력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투자 붐이 계속 확산되고 과열될수록 과거에는 없던 더 위험한 금융상품이나 구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이 투자 열풍에 좀 무리하게 엮여 들어갈 위험도 커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면서 자체 부채 비율이 높은 전력회사가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네. 만약 AI 수요 예측이 빗나거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전력회사는 곧바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이런 특정 부문의 부실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아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앞으로 투자 열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 열기가 어디까지 번질 것이며 특정 부문의 문제가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금융 시스템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우리 실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AI가 아직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GDP 성장의 무려 40%가 바로 이 AI 투자 붐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0%나요? 와, 엄청나네요. 네. 전체 경제에서 AI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아직 몇 퍼센트에 불과할 텐데 그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나 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바꿔 말하면 만약 이 AI 투자 프로젝트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기 시작한다면 그 파급 효과 역시 상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당장 계획했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급감하겠죠. 그렇죠. 연관 산업들이 다 영향을 받겠네요. 네, 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자리 역시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네, 정말 뜨거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알게 모이게 소수의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서 현재는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AI 관련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투자 손실을 넘어서 가계의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의 소비를 이끌었던 주요 동력 중 하나가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은 부유층의 소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소비 둔화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 위축까지요?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관세 문제라던가 고금리, 기조 같은 다른 부담 요인들과 맞물리게 되면 경제 전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AI 투자 열풍의 형방은 단순히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이나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일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자산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AI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 열풍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좀 다각도로 조명해 봤습니다. AGI라는 엄청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끌고 있지만 설령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만약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혹은 전력 공급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힐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투자 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AI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침체기가 닥친다면 그 파급 효과 역시 과거의 어떤 기술 버블 때보다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AI 기술이 정말로 인류에게 약속된 미래, 예를 들어 연간 20%의 경제성장 같은 그런 혁신적인 시대를 가져다 준다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댔죠. 네. 하지만 설령 결과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이토록 광적인 속도와 규모로 특정 기술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AI 붐은 분명 역사책의 한 챕터로 기록될 만한 사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자면요. AI 관련 하드웨어, 특히 서버나 반도체 칩이 워낙 빠르게 낡아버린다는 점, 그리고 거대 모델이든 소형 모델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제3의 형태든 어떤 유형의 AI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미래의 현명한 투자 전략은 지금처럼 특정 기술이나 소수의 기업에 모든 것을 거는 방식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분산 투자나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지금 정말 장밋빛 시나리오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AI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기 경고 신호 같은 것은 없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